자, 네. 한번 추리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자, 문고리를 비롯해가지고 그동안의 비선 실세는 이제 다 아웃된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크게 부류로 보면은 청와대 팀이 있고 또 국회 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새누리당 팀. 네. 근데 새누리당 팀에서 지금 뭐 윤상현 의원 등등해서 이렇게 핵심들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당 내에서 이분들이 얘기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한 비판을 받아요.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냐? 청와대 팀이에요. 청와대 지금 김규천 전 비서실장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댁에 계십니다. 예. 네. 정무수석 집에 가셨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또 민정도 지금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틀에서는 충분히 답이 나올 얘기고 지난번에 3차 대국민 담화는 상당 부분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네. 헌법과 정치를 같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한테 관련된 조언을 하는 팀은 정당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참모팀이다. 비서실 참모. 그쪽에 몇 명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아마 핵심일 것이다.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현재 팀을 믿지 못하고 옛날 사람들과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한광옥 현 비서실장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워낙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앞서 이제 박성호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정치와 법률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 판이라는 건 단순히 3차 담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최순실 귀국부터해서 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방향 전체를 조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의 의혹의 눈길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김기춘 실장 뒤에서 모든 판을 짰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요, 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알려진 혹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 지금 조력자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박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윤상현 의원이 그 전부터 네. 실제로 얼마나 실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누나라고 부른다라든지 많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 제스처를 많이 취했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결국엔 3인방을 통해서 대통령과 접촉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지금 3인방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단 말이죠. 네. 물론 밖에서 일을 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빠져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일단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내 어떤 형식으로든지 목소리가 개입되는 경우에 네. 새누리당의 뭐 친박계뿐 아니라 비주류뿐 아니라 친박계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추측성인 것 네. 같다라는 말씀. 왜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느냐?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영상, 또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하나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은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저렇게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대통령 곁에서 다니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모습. 저게 이제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 앞입니다. 네.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 옆에 사실 뭐 의전하는 경호원보다 더 밀착해서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입에 오르내렸던 것이고요. 뒤에 네. 뭐 수면조 의원도 보이네요. 자, 이영선 전 행정관도 이영선 전 행정관도 있네요. 더 가까워 보입니다. 더 가까워 보이네요. 네. 네, 저렇게 다녔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실세다. 뭐 네. 비선 실세는 아니죠.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자, 2013년 11월입니다.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네. 지금 옆에 있는 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시에는 국회 정무수석이었죠. 네. 저렇게 윤상현 의원을 밀어내네요. 네, 윤상현 의원이 옆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네. 쓱 손으로 네. 밀어냅니다. 여긴 내 자리인데 왜 치고 들어와? 이러면서 네. 저 장면 때문에 또 한번 화제가 됐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는 네.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2016년 2월 올해 찍힌 장면인데요. 이 인천시장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윤 의원을 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짧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네요. 저게 이제 이학재 의원이 옆에 있는데 저 이학재 의원이 아마 지역구에 있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초대를 안 받았는데 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손을 꼭 그렇게 잡고 묻잖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저기가 인천 서구예요. 예, 예. 이학재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나서는데 윤석열 의원이 와가지고 마치 자신의 지역구처럼 보세요. 이학재 의원이 뒤에 주원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뭐 인천을 대표하는 친박의 핵심은 나다, 2인자다라고 네. 얘기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네. 윤석열 의원은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예.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두 분 다 거의 변한 끝에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볼까요? 국회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등원을 네. 했을 때, 네. 저기 손. 예, 저 나가는 박근혜 나가려고 대통령을 하는데요. 돌려 세워서 네.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 저 좀 보세요 하면서 저기 돌려. 있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네. 네. 아주 좋은가 봅니다. 네. 좋아 근데요, 보입니다. 김희정 의원도 얼굴이 보이고요. 네. 이렇게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든 한번 악수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서 네. 저렇게 애달픈 목소리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 장면으로 준비했던 거는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향해, 당시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냈던 네. 죽여버려. 저 욕설 파문 때문에 저 한마디로 인해서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과반을 얻지 못했고 일당의 네. 지위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네. 자, 김남국 교사. 네. 이런 장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이라면 아주 핵심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조언 정도는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친누나는 아니지만 누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호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언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말 핵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전략이나 지략, 뭔가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는 어떤 지략을 짜는 것보다 오히려 계획을 세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실천 능력이 있는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의 결국 핵심, 어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 친박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이 아니라 비박에 도움을 주고 비박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상현 의원이 과연 그런 힘을 가졌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비박을 어떻게 보면 아우르고 또 친박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뭔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은 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상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막 전략을 짜고 이걸 실천하고 네.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면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에 윤상현 의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거든요.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왔어요, 윤상현 의원. 제가 못 받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중이라 전화는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패널들의 의견들이 저런 장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분위기상 윤상현 의원이 정밀 조력자로서 의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끊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방송 중에 전화 연락이 되면 다시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 새누리당 상황을 좀 가볼 텐데 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그동안에는 동조할 것으로 보였던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네. 4월에 대통령이 퇴진한다는 내년 4월에 퇴진한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탄핵까지 가는 건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또 주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자 네. 메시지 폭탄이 네. 쏟아지고 있다. 네. 네. 새누리당 지금 비주류가 그냥 타겟이 됐어요. 3차 담화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친박계가 새누리당을 망치고 지금 이 위기에 주범인 것처럼 됐다가 3차 담화 이후에는 새누리당 내부에 약간의 분란이 이제 있다고 기사가 보도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비주류나 비박계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살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비주류에 대한 이런 비판이 생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주류 내에 몇몇 분들의 사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이 네. 뭐냐면 이 기회를 틈타서 탄핵보다는 그리고 국정을 바로잡는 것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연장을 꿈꾸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굳이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지금 현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수적으로 말하면 소수고요. 네. 다수의 비주류 의원들은 지금 정론대로 가야 된다, 가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단지 이제 대통령께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시고 물러날 때는 국격을 위해서라도 좀 순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상의 분란을 없도록 네.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개념화가 되고 있긴 한데 네. 그런 방식으로 퇴진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모았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말이든지 일정을 우리가 한번 합의를 해서 제안을 하고 대통령께서 먼저 발표를 하면 그거에 국회가 좀 따라주면 어떻겠느냐. 마지막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백불 같은 거죠. 의총 들어가기 직전에 말할 때 네. 우리는 탄핵에 관한 변함없다. 단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리고 야당이 거기에 합의한다면 우리도 거기를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정도지 그게 만일에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네. 그냥 그대로 탄핵 안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걸 하나로 보지 마시고 조금 이건 목소리를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을 이슈로 삼는 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김무성 전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 네. 어떻게 유출됐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 의원들의 원래 개인 핸드폰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일은 네. 좀 드뭅니다. 아까 지인들이나 뭐 기자분들 다 네. 아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모 대학생, 뭐 이제 공대생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대생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 휴대전화번호 입수했다고 해요. 아마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그거를 본인이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이제 잘 분류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신문에 열심히 하고 종편도 열심히 해봐가지고 탄핵 창성 반대 보류 뭐 이렇게 나름대로 네.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글 네이버는 아니고 이제 구글의 문서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서 이게 이제 삽시간에 퍼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반대나 보류로 분류된 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뭐 문자 폭탄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친박계 의원이겠군요. 뭐 그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학생이 지금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좀 굉장히 경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피해를 주게 됐다. 죄송하다. 뭐 이런 글을 뭐 올렸다고. 나라 팔아먹고 편안하십니까? 뭐 엄청나게 저런 거 받으면 정말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비상시국 회의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정병국 의원은 전화하는 사람들은 양반이다. 저 문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좀 성숙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휴대폰까지 공유가 돼가지고 돈다는 거는 저거는 밖에서 볼 때 그 100만의 촛불이고 위대함과 저거는 상반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네.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옳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을 때 이제 새누리당 비주류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주말이라도 하야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야를 선언한다. 하야를. 예. 국민들은 지금 즉각 하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즉각 대통령 하야를 한다. 다만 이 하야에 최종적인 문서적으로 남는 거는 좀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 뒤에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정국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바로 하야와 동시에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이번 기회에 최고의 대통령 선거 정국을 만들어내서 최고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예. 네. 그럼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런 국민들 동의할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2달이냐, 3달이냐, 넉 달이냐, 뭐 1년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비주류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하야를 선언하시라 먼저. 네. 그리고 그 데드라인입니다. 4월까지 정해라. 네. 데드라인을 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 그 몫은 후임 총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후임 총리는 과도 내각입니다. 네. 그럼 후임 총리가 여야 의결을 모아주고 대통령은 언제까지 하야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니까. 예. 그 얘기할 경우에는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가 없다. 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주류의 얘기예요. 네. 이거는 야당에서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갈 경우에는요. 이 탄핵의 결론이 탄핵과 같은 거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 체제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에요. 또 네. 이 모습이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5개월 갈지, 1년 갈지 몰라요. 이 상황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네. 예. 자, 이것이 최선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야당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의사를 표현해라. 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히라. 국회를 넘기지 마시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주라도 입장을 표명할 경우에는 탄핵 문제는 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저한테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네.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전화 못 받았다는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해명을 달아드렸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